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입니다. 정보. 가독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도형까지 넣어가지고 본인의 프로필을 멋스럽게 포장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전혀 불필요합니다. 뭐가 중요해? 내가 어딜 나왔는지가 중요해.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바디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시청자분의 컨펌 및 피드백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사연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디아님, UI 디자인이 아니라도 혹시 컨펌이 가능할까요? 작년부터 6개월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UX UI 디자인을 완성하였고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들었습니다만 주변 지인을 통해 모 디자이너분이 포트폴리오를 수정하시는 영상을 추천받아 거기서 사용하는 스킬들을 참고해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것을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만 아직도 이게 맞는 방향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몇 페이지만이라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UX UI 디자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간절해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디자인과 내용은 노출하기 어려워 구성과 레이아웃은 같지만 모두 샘플입니다. 마디아님의 생각이 담긴 컨펌 꼭 받고 싶습니다. 원래 포트폴리오는 제가 피드백을 안 하거든요. 이게 이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굉장히 취업과 이제 직관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포트폴리오는 사실 수정이나 이런 걸 안 하는데, 자, 앞에 보면은 이렇게 저한테 3개의 페이지를 좀 전달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일단 학원에서 6개월 동안 만드셨고, 그리고 뭐 영상을 참고해서 수정을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것들과 별개로 저는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이 맞다, 틀리다 이거를 논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피드백을 요청 주셨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잘못됐다 판단되는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이 앞에서 해왔던 그런 것들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선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프로필 페이지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의 학력이나 성격이나 뭐 커리어나, 저는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구성을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프로필 페이지를 딱 봤을 때 처음 드는 느낌이 뭐야? 제 기준에서는 너무 화려해요. 그리고 인물이 이렇게 가운데 크게 포커스돼서 들어갈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입니다. 정보. 가독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본인 사진 자랑하던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셨잖아요. 사실 면접관이나 회사에서는 본인의 이런 멋스러운 사진이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도형까지 넣어가지고 본인의 프로필을 멋스럽게 포장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전혀 불필요합니다. 지금은 뭔가 폰트의 계층이나 뭐 컬러나 뭐 강약이나 뭐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필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개념으로 이 페이지를 접근해야 되는지, 그게 다 빠져 있어서 그래요. 너무 디자인을 많이 하셨어요. 시각적인 디자인이 여기 페이지는 불필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소설책이나 아니면은 뭔가 책을 사서 읽었는데 컬러가 막 도형들이 막 여기저기 깔려 있어. 내가 이 책을 읽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안 되겠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전화번호, 실제 전화번호 아니죠? 샘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아이콘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본인의 학교, 이런 개인 프로필 정보는 다 가안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안이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언제 졸업하고 언제 입학했는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중요해? 내가 어딜 나왔는지가 중요해.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게 먼저 앞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이 뭐냐면, 내가 이 페이지를 시각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정보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배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다른 사람이 이 페이지를 봤을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볼 건지를 고민하고 배치를 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이런 그라디언트와 도형과 본인 이미지를 뽐내기 위한 페이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문제예요. 결국은 이런 아이콘도 결국은 뭐 시각적으로 봐도 안 이뻐요. 지금 그 얘기를 굳이 안 하는 건 뭐냐면 불필요해 보여서 그래요. 없어도 될 것들이라 다 삭제할 겁니다. 이 라인 점선과 이 점들 있죠, 다 없어도 돼요. 텍스트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가독성을 더 잘 올려줄 수 있는지, 폰트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타이틀과 여백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구성만 잘 하셔도 여긴 가독성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참 난감해. 저라면 아까 말했지만 이미지를 굉장히 작게 넣거나, 이 그래픽은 당연히 안 쓸 거고요. 이 인물 이미지를 나는 굉장히 강조해서 쓰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인물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이 정보를 가독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는 포폴이라서 직접적일
수정을 좀 하기는 어려워요. 잠깐 느낌만 좀 보도록 하자고요. 제가 지금 잠깐 생각했는데 칸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인물 쪽, 정보 쪽, 뭐 나머지 쪽, 뭐 이런 식으로 딱 나눠줘서 집중할 수 있게끔 보여주도록 하는 게, 예를 들면 여기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쭉 빼가지고 뭐 어느 정도 크기까지 가져가고요.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3등분을 한번 우리가 이제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인물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니까 인물을 이쪽에다가 크게 배치하세요. 물론 이런 그라디언트는 다 빼야겠지. 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이 좌측과 우측에 좀 뿌려져 있죠. 여기 가장 넓고 눈에 잘 띄는 가운데 정중간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물론 제 기준에서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우측 사이드에 좀 작게 넣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구성을 할 때 시각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 구성을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쪽에다가 이런 식의 밸런스로 한번 넣어보자고요. 타이틀이 있고 이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정보에서 제가 생각할 때 비중이 조금 낮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먼저 배치를 해줄게요. 어바웃미, 이거는 사실 여기선 중요하지 않아요. 하단 계층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우측 라인에다가 두고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도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건 디자이너 포트폴리오인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 디자인 툴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뭐 채용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툴은 모르면 알려주면 돼요. 디자인을 잘하면 되고,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겠죠.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쯤에 배치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다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인물보다는 이제 정보에 조금 더 포커스가 가죠. 일단 폰트의 계층부터 한번 우리가 잘 잡아봅시다. 폰트 사이즈 좀 줄여주고요. 본문 내용 있죠. 여기도 조금만 줄여주고요. 톤을 좀 다운을 시켜주는 게, 여기도 지금 폰트들이 조금 다 거대해요. 지금 이쪽에 보면은 인물도 큰데 지금 아이콘도 크고 이 점선도 거슬리고 폰트도 계층 안 맞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듬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가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배치는 바꿔주는 쪽으로 가고요. 타이틀이 좀 있잖아요. 여기도 32는 좀 커요. 조금 줄여주도록 하고요. 난 폰트 사이즈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줄입시다. 근데 이 폰트 사이즈를 우리가 무슨 뭐 웹 디자인 할 때처럼 막 13, 14 이렇게 줄이면 안 보여요. 해서 얘를 좀 내려볼까? 이게 됐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구사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쓰셨네. 요즘에도 운전면허증 좀 쓰나요?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데? 이게 지나온 순서대로 나오는 거잖아. 지나온 순서대로. 그쵸? 가장 최근 것부터 이렇게 먼저 2024년도 21년도 뭐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 것부터 순차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연식의 구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21년도였다 23년도였다 갑자기 20년도였다 들쑥날쑥하잖아요. 이런 거는 좀 디테일이니까 맞춰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뭔가 빡빡하게 진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정보의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이렇게 라인으로 그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을 줘서 구분을 주시겠죠.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그룹이 돼 보이고 이 두 개가 그룹이 돼 보이고요, 1, 2, 3 이렇게 3단계 그룹으로 돼 보이거든요. 사실상 이 두 개는 그룹이 아니잖아요. 다 각각의 개별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라인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 라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개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백을 좀 이렇게 벌려서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이렇게 하면 이제 개별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 라인이 뭐라고 요거 하나 넣었다고 이제 조금 더 개별로 보이죠. 조금 더 진하게 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사실 라인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백으로 가야지. 여백으로. 그 대신 어떻게? 여백을 좀 널널하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백만으로 잡으셔도 제가 볼 때는 뭐 계층은 충분히 그룹핑은 돼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여기하고 여기를 내가 나눌 거냐,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묶고 얘만 별도로 보여줄 거냐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제가 약간의 배경을 좀 심어주면 이제 구분이 돼 보일 거거든요. 자, 요렇게 내가 이제 나눌 거냐, 이쪽도 제가 한 뭐 이렇게 해서 라인으로 나누던 뭐로 나누던 아무래도 얘가 좀 잘 보이겠죠. 가운데 크게 영역도 넓게 들어갔으니. 아니면 여기를 그냥 뚫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만 별도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너무 크거든요. 좀 확 줄여봐요. 중요할까? 이거 진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화단 정렬에 이렇게 맞추면 되겠다. 이거 톤 좀 다운 시켜
하셔야 될 것 같아. 진짜 연하게 뭐 20 정도만 가져가고요. 라이트에서 점선 해가지고 점선도 뭐 엄청 셀 필요 없어요. 그냥 약간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부분도 이게 조금 고민되긴 하네요. 약간만 낮출까? 그래서 살짝만. 거의 티 안 나요.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짜보는 거야. 제가 지금 구성을 짜면서 이유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지를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보이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볼지, 어디다 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기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시각적으로 그라디언트 넣고 뭐 색깔 빨간색 넣고 뭐 이펙트 막 그림자 넣고 뭐 넣고 막 지금 하신 것처럼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런 정보 위주의 페이지는 정말 정보에 충실해서 기본기로 그냥 깔끔하게 딱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 폰트의 계층이나 여백이나 강약이나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아이콘들도 디자인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그리는 연습 다 새로 하셔야 돼요. 이 그라디언트도 약간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근데 굳이 이게 필요가 없어서 오늘 수정을 안 한 거고, 이런 폰트 계층이나 컬러에 대한 강약이나 이런 것도 지금 조금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좀 연습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그냥 내가 디자인을 좀 깔끔하게, 항상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고 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조금 심심하다 하면 여기서 조금씩 이제 시각적으로 약간 터치 살짝만 해주세요. 근데 터치 세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도형을 막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막 색깔 쓰고 이펙트 쓰고 그러면 내가 고민해서 만든 이 구성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좀 심심하다 하면 뭐 이런 느낌의 구성으로 가독성 좋게 만들어 놓고 약간 시각적인 요소 살짝만 터치 한번 탁,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개가 더 있으니까 다음 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인물 이미지 한번 고민 좀 해봐요. 저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작게 해가지고 뭐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룹이 안 맞잖아. 이제 이러면 또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굳이 필요한가 싶었던 게, 그냥 날리고 여기 정보를 조금 더 잘 보이게 구성을 해주면 어떤가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내가 인물 이미지를 꼭 넣고 싶다 하시면 얘를 이렇게 빼가지고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해서 한번 구성을 다시 짜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인물 이미지는 한번 고려해보세요. 네, 이렇게 강하게 들어갈 게 아니에요, 프로필에서는. 다음 페이지 또 해보자. 그럼 그 정리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기준은 가독성입니다. 4번, 5번 이런 식으로 형태가 진행된 거잖아요. 읽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지그재그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비교적 괜찮아요.